이 경우의 수와 익힘책 보겠습니다. 1번 다섯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쌍의 부부니까 이렇게 원탁에 하나, 둘,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섯 쌍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이 다섯 쌍을 하나로 봤을 때 부부로 하나로 봤을 때 이 부부가 앉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만큼 있겠죠. 5명이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부부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씩, 그러니까 2에 5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768가지가 나와요. 네, 2번 문제 볼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학생들을 먼저 앉힙니다. 여학생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앉히면 남학생들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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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여학생들을 먼저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2팩토리얼 되겠죠. 원순열이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끼어 들어갈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남학생 2명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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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남학생이 갈 자리 세 가지, 두 번째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 두 가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큰 원 내부 7칸이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칠한다. 작은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칸은 모두 크기가 같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7가지를 전체에 다 칠합니다. 그럼 7팩토리얼만큼 다 칠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밖에 6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총 6번이 중복되겠어요. 6번이 중복되니까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우리가 계산해주면 7 곱하기 5 팩토리얼인데 5 팩토리얼 120이니까 840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8명이 둘러앉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명이 쭉 앉는 경우에선 8팩토리얼만큼 있는데 지금 정사각형이 이렇게 4개가 돌아가면 똑같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4가지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어요. 나누기 4를 해서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108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담는다.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4개, 그러니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에서 서로 다른으로 넘어가면 순열이고요. 이때 빈 접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중복 순열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 접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접시는 선택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접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한 개당 선택할 수 있는 접시가 3가지고요. 이런 과일이 4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3의 4제곱해서 81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게요.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의 숫자 1, 2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K라고 할 때 K가 99보다 크고 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K는 99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100부터 시작할 거고요. 만보다 작아야 되니까 999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자리 자연수고요. 각 자릿수에 1과 2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서 우리 8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호, 스페이드와 그다음에 클로버가 있죠. 이것을 모두 합쳐 2번 이상, 5번 이하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2번 이상, 1번, 2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열한다는 얘기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2가지씩 되니까 간단하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 8, 16, 32 이게 더해주면 60이 되겠죠. 60. 그다음에 8번 두 집합 A, B가 있고요. A는 1부터 M까지, 그러니까 B는 1부터 N까지예요. 그러니까 C가 A의 부분 집합이고 B와 C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M이 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1부터 M까지 쭉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이 N보다 크니까 B가 여기에 1, 2, 3 이렇게 N까지 있으면 A라는 집합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M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C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B와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C라는 집합은. 근데 이게 B와 몇 개가 겹치는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가 겹치는지 일일이 세주는 건 힘든 일이니까 B와 서로 소인 것을 계산해서 빼주는 게 되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뭐가 되냐면 B와 C가 공집합인 거, 그러니까 서로 소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C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가 2의 m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빼줍니다. 빼주는데 C는 B는 C의 서로 소인 집합이니까 여기 요 안에 반드시 요 안에서만 뽑을 수 있는 거죠. 요 안에서만. C라는 집합은 여기 A에서 B라는 집합을 빼준 요 부분에서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는 m 빼기 n개가 되겠어요. m 빼기 n개. A가 m개 있고 B가 n개 있으니까 여기 요 밖에 부분은 m 빼기 n개가 있어서 여기 m 빼기 n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m 빼기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집합 C의 개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5개의 숫자 1, 2, 3, 3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5자리를 그냥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팩 곱하기 1팩 2팩분의 5팩이 되겠죠. 1팩은 생략해도 되니까 이 계산해주면 5, 6에 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8개의 문자 REMEMBER 리멤버죠. 리멤버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영어에서 모음이라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죠. 5개. 여기 리멤버 중에서 모음은 이 이렇게 지금 이만 있죠. 이가 3개가 있고요. 그럼 양쪽 끝에 이미 양쪽 끝에 2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사이에 6개의 문자만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R, M, B, E, R 6개의 문자만 배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총 6개니까 6 팩토리얼 나누기 M이 2개니까 2 팩토리얼 나눠주고 R이 2개니까 역시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얘 계산해주면 우리가 1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 1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 36개의 블럭을 빈틈없이 쌓아 올려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표로 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 가느냐, 위로 몇 번 가느냐 이거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구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 4번 있겠죠. 이렇게 4번. 그러니까 3번, 4번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10개죠. 10팩토리얼, 10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4팩토리얼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42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이런 가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 대각선으로 가는 길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만 가면 되는데 만약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번 간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과 위로 가는 행동이 하나씩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행동이 만약에 두 번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두 번, 위로 가는 행동이 두 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방법이 0번이다. 대각선으로 가는 게 한 번이다. 대각선으로 가는 게 두 번이다. 대각선으로 가는 게 세 번이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마다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가는 게 0번이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계산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대각선으로 한 번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은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고요. 위로 가는 행동도 두 번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한 번, 오른쪽 두 번, 위로 두 번 이렇게 해주니까 총 5번이 움직이는 거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1팩토리얼을 생략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는 과정을 두 번을 해주면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면 되고 위로도 한 번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두 번,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래서 총 4번만 이동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대각선으로 가는 거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대각선으로 3번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한 번밖에 없겠죠. 얘는 그냥 한 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6 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면 얘는 20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4, 32, 12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 4개를 모두 더해주면 50, 그 다음에 62, 63 이게 63가지가 되겠습니다. 63가지.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그냥 한번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죠? 이거 한 가지 이렇게 되고요. 이 점은 원래 왼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걸 더하면 되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5가지, 여기는 7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4가지, 5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7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도 여기 5가지가 있고요. 여기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3가지. 그다음 여기 7가지, 여기 13가지, 5가지 다 더해주면 25가지가 되겠죠. 여기 25가지고 여기도 얘랑 더해주면 25가지 이렇게 되겠어요. 네, 25, 13 더해주면 여기 63 이렇게 6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한 거와 똑같게 나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13번 문제 볼게요.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각각 유권자는 3명의 후보자가 3명이고요. 각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명이라는 얘기죠. 이때 한 명한테만 투표하고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다. 그러니까 다 제대로 투표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때 기명 투표를 할 때와 무기명 투표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표지가 구분이 돼요. 모든 투표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순열로 봐야겠어요.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보면 돼서 서로 다른 투표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쓴 투표가 모두 다른 거니까 각각의 사람이 3명한테 투표를 했다라는 것은 3의 10제곱 있다는 얘기죠. 3의 10제곱. 근데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그 투표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투표지끼리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명의 후보자가 한테 투표를 했던 게 모두 합치면 10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면 3의 10제곱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면 3H10이 되니까 3H10을 계산해 볼까요? 3H10은 12C 10이랑 똑같으니까 12C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6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한 땅콩 맛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할 3개를 고를 때,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 문제예요. 이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한 번만 포함될 수도 있고 2번, 3번 포함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가지 맛 중에서 중복으로 허용할 3개를 빼줬는데 빼기 이때 땅콩 맛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땅콩 맛을 빼면 9가지 맛이 있을 거고 이 중에 3개를 뽑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2, C3에서 11, C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55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콩맛 아이스크림 최소한 한 번은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땅콩 맛을 선택해 놨고 2개를 더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맛 중에서 땅콩맛 하나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또 중복을 활용해서 2개만 더 꺼내면 되니까 10H2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10H2는 11, C2와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5가지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딸기 맛, 바나나 맛, 그다음에 감귤 맛 세 종류의 초콜릿 중에서 10개를 고릅니다. 딸기 맛 초콜릿이 2개만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딸기 맛 초콜릿 2개를 포함했죠. 그러니까 딸기 맛 이미 2개를 포함했으니까 2개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딸기 맛을 빼고 2개를 이미 포함했으니까 8개를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나나 맛과 감귤 맛 2가지 종류 중에서 8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9, C, 8이랑 똑같은 거니까 9, C, 1. 그러니까 총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인 경우도 있고요. 얘가 2인 경우가 있고 실제로 다 써볼 필요는 없겠죠. 다 써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 써볼게요. 4까지 올 수 있겠죠. 5보 작아야 하니까. 그쵸?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중복 조합을 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H0이고요. 3H1 이런 경우에 3H2 3H3 3H4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H0은 2C0과 똑같고요. 얘는 3C1 얘는 4C2 얘는 5C3 얘는 6C4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수업 시간 배웠었죠. 이거 더하는 것은 얘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7C4가 되겠죠. 그렇죠? 7C4는 7C3이랑 똑같은 거니까 7C3이랑 똑같은 거니까 7, 5, 35 그러니까 3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질 중복 조합에 대한 성질을 하나만 설명할 건데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서 7C4는 우리가 4H4와 같죠. 그렇죠? 4H4와 같아요. 4H4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3H0, 3H1, 3H2, 3H3, 3H4를 다 더하면 4H4가 된다. 이렇게 우리 하키스틱 패턴과 유사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키스틱 패턴과 유사하게 이렇게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4H4는 35 똑같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g와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차이만큼은 우리가 요 2라고 해볼게요. 에러라고 할게요. 차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에다가 요 에러 차이만큼을 더하면 얘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는 0 이상인 의미하는 정수가 됩니다. 2는 왜냐하면 얘가 4가 되면 2는 0이 되고요. 이게 4가 안 되면 2는 양의 정수가 되니까 그 이 말은 문자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4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랑 같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 봤습니다. 그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x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차피 x가 없으니까 이거의 전개식과 우리가 이거의 전개식을 곱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에서 요 항 중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항과 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 몇 개예요? x를 빼고 두 개를 만드는 거니까 yg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앞에서는 a, b 두 가지를 가지고 세 개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4c 3이 되고 얘는 3c 2가 되죠. 얘는 4, 3, 1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수가 표시된 원판에 5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마친 점수의 합이 8점 이상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단 화살이 원판에 빗나가거나 원판의 경기를 마치는 경우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원판에 맞은 화살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합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조합이나 중복 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맞춘 거랑 첫 번째 1점을 맞춘 거와 두 번째 1점을 맞춘 거랑 똑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8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5개를 맞춰야 되는데 8점 최대 3점 5개로 3점 맞으면 15점까지 될 수 있겠죠. 8점 이상이 되는 경우는 8, 9, 10, 11, 12, 13, 14, 15 총 8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8점이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를 볼게요. 8점이 안 되는 경우는 다 1점을 맞으면 5점이니까 5, 6, 7점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8점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줍니다. 어떤 걸 빼주냐면 8점 미만인 경우를 빼주겠죠. 그리고 최저 점수가 1점짜리가 5번이니까 5점부터겠죠. 5점. 그래서 전체 개수는 3개 중에서 1, 2, 3 세 가지를 가지고 5번을 던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면 중복 순열이 되겠지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뺍니다. 뺄 건데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해봅시다.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는 5점부터 5점이 되는 경우는 1점만 5번 맞추는 거죠. 6점이 되는 경우는 1.4번 2점을 반드시 한번,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7점이 되는 경우는 1점과 3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에 2점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또 있을까요? 그 외에는 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1점만 맞추는 경우는 한 가지, 그렇죠? 6점짜리도 한 가지, 그다음에 7점짜리 두 가지가 되겠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7C5니까 7C2랑 똑같죠.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7C2는 37에 21 빼기 4 해주니까 21 빼기 4 해주면 우리가 1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7.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방정식 x1 빼기 x2 더하기 x3 빼기 x4가 5를 만족시키는 x1, x2, x3, x4에 대해서 여기 x1은 1 이상이고 x2는 1 이하이고 x3은 3 이상이고 x3은 2 이하인 정수회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식이랑 좀 다르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번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특히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0 이상인 의미 아닌 정수의 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표현이 반대가 되어 있는 대신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을 변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x1은 이미 1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x2는 우리가 마이너스 x2로 고치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3은 3 이상이 되고요. x4가 2 이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x4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할 건데, 여기서 x1 대신에 a 더하기 1이라고 쓴다면 요 a는 0 이상인 정수가 되겠죠. x1이 1 이상이니까 a는 0 이상이 되겠고요.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x2 대신에 여기다가 b
빼기 1이라고 쓴다면 요 b도 역시 0 이상인 정수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 되어야지 요게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x3 대신에 우리가 c 더하기 3이라고 쓴다면 마찬가지로 c도 0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x4 대신에 d-2라고 쓴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인 정수가 되겠어요. 그럼 얘 더한 게 5가 되어야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쳐 쓴다면 a, b, c, d라는 이 문자들은 0 이상인 정수,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를 다 더하고 상수항끼리 더해주면 1이 넘어가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 b, c, d는 0 이상의 의미하는 정수가 되겠고요. 이걸 더한 게 4가 되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4개의 문자를 가지고 4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7, C, 4와 똑같고 7C4는 7C3이니까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x 빼기 5y는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항 정리를 쓰면 바로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해서 특히 이항 개수를 바로 구하면 되고요. 이항 개수는 6cr이죠. n6이니까 6cr 곱하기 2x의 6 빼기 r 제곱 마이너스 5y의 r 제곱,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쓴 겁니다. 이때 x의 4제곱 y의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요 r이 2가 오면 되겠죠. r이 2가 오면 되죠. 즉 r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6c2 2x의 4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되고요. 이 계산해주면 6c2는 3, 5, 15 곱하기 2의 4제곱하면 16이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25가 되고 뒤에 x의 4제곱 y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값이죠.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6,000이 되겠죠. 6,000.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 21번은 1 더하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더하기 x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각각의 이항 정리를 정해서 곱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전개를 하면 한 끼리 다 곱하는 거니까 이것의 이항 개수와 이것의 이항 개수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거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일반항을 쓰면 3cr x의 r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식은 4c, 이번에 r 대신에 s를 쓸게요. 요 값과 요 값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x의 s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4 빼기 s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좀 다시 정리해 쓰면 3cr 곱하기 4cs 곱하기 2의 4 빼기 s제곱 곱하기 x의 r 더하기 s가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지수에 더하면 되겠어요. 이때 요 제곱의 자리가 요 제곱의 자리가 요게 2가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2가 되는 경우는 r이 1, s가 1, 근데 r이 0, s가 0, r이 2, r이 0, s가 2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r, s 자리를 쓸게요. r이 2, s가 0인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면 3c2 곱하기 4c0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고요. r이 1이고 s가 1인 경우는 3c1 곱하기 4c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r이 0, s가 2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r이 0이니까 3c0 곱하기 4c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c 곱하기 4c0 2의 4제곱 해주면 3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48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 4, 12 곱하기 8이니까 얘는 96 되고, 밑에 거는 46이죠. 6 곱하기 4니까 6, 4, 24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16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1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그래서 1 더하기 x의 10제곱까지 있겠죠. 이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x 세제곱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커봐야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항 버리고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세제곱이 되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 1 더하기 x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개수 뭐가 되겠어요? NCR 이 항계수 NCR이고 x의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세제곱 x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r이 3인 경우만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여기서는 3C3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제곱짜리에서는 4C3 다섯 번째 5제곱짜리에서는 5C3이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10제곱짜리에서도 10C3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인데요. 이게 3, 3, 3, 3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요 자리에 있는 거죠. 얘는 11, C, 4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그래서 11C4를 계산해주면 4, 3, 2, 1, 11, 10, 9,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 홀수 n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배웠죠? 여기 아래 자리가 짝수인 것만 모아놓은 거를 다 더하면 2의 n-1제곱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은 2의 거듭제곱은 무엇이겠어요? 1024가 있겠죠. 그렇죠. 1024라는 것은 2의 10제곱이니까 n 빼기 1이 10이 돼야 돼요. 따라서 n은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n이 1보다 큰 홀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 빼기 1 c r 빼기 1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얘가 r이죠. 요 r 자리가 이렇게 여기 같으면 r인 거예요. 여기 같으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건데 그 r명 중에서 회장을 한 명 뽑는 거예요. 얘는 n명 중에서 회장을 한 명 더 미리 뽑아놓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인원수만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쭉 식을 다시 바꿔서 써봅시다.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좌변은 그러니까 1 곱하기 nc1 빼기 2 곱하기 nc2 더하기 3 곱하기 nc3 빼기 4 곱하기 nc4 문제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n 곱하기 ncn이다. n이 홀수니까 지금 여기 짝수일 때가 마이너스였으니까 홀수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요 좌변에 있는 식들은 지금 요 식을 전개를 해 놓은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럼 우변의 식으로 다 고쳐줍시다. 그러니까 얘는 n개 중에서 n명 회장을 n명을 뽑아놓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인원수만큼 뽑아주면 되겠고요.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n명을 뽑아놓고 n명 중에서 뽑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인원수만큼 뽑는다. 더하기 n명 중에서 뽑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수만큼 뽑는다. 빼기 n명을 뽑아놓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인원수만큼 뽑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마지막이 문제인데 마지막은 n이 그대로 나와있죠. n명 중에서 뽑았고 이 ncn이라는 것은 우리가 n 빼기 1c n 빼기 1이랑 똑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1로서 그럼 얘는 이제 n으로 모두 묶어주면 되겠어요. 모두 n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으로 묶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n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n 빼기 1c0 빼기 n 빼기 1c1 더하기 n 빼기 1c2 빼기 n 빼기 1c3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n 빼기 1c n 빼기 1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2항 정리해서 2항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이미 배웠던 거죠. 뭘 배웠었냐면
홀수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교대로 풀마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것은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여기 증명하고자 하는 0이 나오는 겁니다. 네, 증명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수학 익힘책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